신동엽 그 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동엽 그 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이 신동엽 전집 정보판이에요. 1976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문예반에 들어갔는데 2학년 올라가니까 우리 선배가 신동엽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집을 어떻게 읽을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집은 노래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설책은 사면은 맨 처음에 사가지고 표지 보고 목차를 살짝 보기도 하죠. 안 보기도 합니다. 첫 문장을 딱 찾으면은 마지막 문장까지 쭉 읽어가죠. 이거는 소설이 서사문학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군데군데 들으면은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야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시는 거기에 비춰서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래는 한 번 불리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좋으면 계속 부르죠. 소설이 이야기고 시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은, 소설은 읽고 재미있으면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그 책 읽어보라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는 읽고 재미있으면은 반드시 챙겨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읽고 재미있으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다시 떠들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노래책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노래 찾아가지고 두고두고 부르고 그러죠. 그래서 시집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책이라고 생각하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그 마음에 든 작품부터 여러 차례 읽어보는, 읽고 좋으면 두고두고 읽어보는, 어떤 시는 비 오는 날 또 읽고, 어떤 시는 눈 오는 날 읽고,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는 신동엽의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를 앞지른 정치 감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신동엽 시인이 가졌던 시대를 앞지른 정치 감각을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신동엽이 펼쳤던 그런 생각들을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 문익환 목사님이 아주 깊이 심화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의 뿌리라 할 60년대 신동엽 작품 세 개예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심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대.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심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의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때는 서귀포 밖,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버리대.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 싹 타자거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붓기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1968년도에 창작가 비평 여름호에 발표했던, 지금 시 읽으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낌에 바로 와닿죠. 사실은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죠. 싱거운 느낌이 드는 시를
조금 더 눈을 부릅뜨고 깊이 들여다보면 싱거운 게 아니라 좀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신동엽 시인은 60년대에 활동한 남한 최초의 저항 시인인데 이 저항감이 어느 곳을 향해 있냐면 지금 이제 남북 전체를 시적 대상으로 시야로 늘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기가 맞닥뜨린 일상,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 행정구역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동엽 씨는 굉장히 깊이 천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삼아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껍데기는 가라에서 중리부 초래청 앞에서 맞절할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제 중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를 보면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어제.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나비를 타고 하늘로 쭉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위에서 보니까 이 한반도 위에서 보니까 한반도에 중립의 완충지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개성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중심부에 폭심리의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곳입니다. 이 중립의 완충지대는 남쪽 권력도 북쪽 권력도 안이 미친다는 이제 그런 지대예요. 술 마시고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냥 지금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자다가 꿈을 꾸다 보니까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립니다. 요술을 부려서 사실 땅 위에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중립지대는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들이 발가벗고 뛰는데 이 중립지대가 갑자기 팽창돼요. 술 먹고 잠꼬 됩니다. 지금 자다가 지금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팽창돼서 그 평화지대 양쪽에는 이제 보초를 서고 있거든요. 남쪽도 보초 서고 북쪽도 보초 서고 이것이 총뿌리를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로 뒤로 딱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쭉 물러나기 시작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때는 서귀포 바깥으로 제주도를 벗어나서 가버리고 한때는 두만강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각기 총칼을 던져버려요. 이제 더 이상 쇠붙이가 없죠. 무기를 안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꽃피는 반도가 남에서 북쪽 끝까지 다 완충지대가 돼버리는 평화로운 비무장 지대가 돼버리는 비무장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 자다가 참으로 허망한 꿈을 꾸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960년대 신동엽 시인이 살았던 59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이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한반도가 겪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에 걸리면 여지없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절대 빈곤이었어요. 그때 한국 참 가난했죠. 이 절대 빈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좌우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절대 빈곤과 좌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좌우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남쪽에서 술 먹고 술주정으로 북쪽을 찬양하면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면은 바로 감옥에 갑니다. 이것이 1950년대, 60년대였어요. 이것이 신동엽 시대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굉장히 난폭한 조폭이 화가 나서 거리를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술 주정뱅이가 술 만취해 가지고 사람 식별을 잘 못해요. 가다가 툭 건드렸어요. 이때 조폭이 패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 술 취한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데 이성을 잃었는데 이성을 잃은 사람의 그 식별력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문제 삼고 그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조차 예외 없이 정확하게 문제 삼아서 중형을 취하는 이거를 놓고 막걸리 방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술 취해서 막걸리 먹고 술주정하듯이 말을 해도 남쪽에서 북쪽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휴전선 이북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어목했던 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제 그 꿈에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이제 꾸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이 시에서 재밌는 게 그 중립지대가 요소를 부리다. 이게 비무장지대,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다시 얘기하자면 대지는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서 사는 것들이 다 그 인간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 동물들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식물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명체도 생태 공동체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체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생명체도 거기 안에 놓여 있는 순간에 문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반도 위에 형성되어 있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생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 수천 년의 것을 불과 몇십 년짜리 체제의 가치관들이 충돌해가지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고 이게 분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야. 우리가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돼. 사회주의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돼. 해가지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고 훨씬 더 소중한 몇천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져 있는 생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를 파괴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20세기 그 이념 갈등, 분단 갈등, 그것이 이제 한반도적 삶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으면은 술 마시고 자다가 밤에 꿈을 꾸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꿈이, 이 사람은 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이 꿈이 이 사람의 염원이었던 거예요. 이 염원이 제가 문익환 목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랬죠. 문익환 목사는 이 부분을 신동엽 시를 아주 깊이 읽었습니다.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신동엽의 이렇게 조응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이 시도 문익환 목사의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꿈을 비는 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지금 꿈을 비는 마음, 지금 그 꿈 이야기 하죠. 조금 전에 신동엽 그 꿈처럼. 그러니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한수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 점지해 주십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꿈을 비는 마음에서도 지금 이제 꿈의 대상으로 지금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두 훅 퍼서 합장 지내는 거 1980년대부터 남북 그 통일운동 하면서 수많은 이벤트로 등장을 했죠. 지금 흙 썩는 거.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철들고 샘 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료들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서 화촉을 올리고. 그렇지, 거기는 박달나무가 있어야지. 그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리고 동해바다에서 치솟는 용이 품에 와서 안기는 태몽을 얻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날아오르는 황금빛 수리에 덮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에다. 그 정신 말짱한, 쉽게 말해서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쩔어있는 영악한 그 삶이 아니라 그냥 철탁선이 없는 굉장히 순수한 삶, 순수한 것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좋아하고, 예전에 바보 노무현이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바보 인간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살림을 차리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류 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에다.
지금 인간 사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서 그렇게 사는 희망, 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 자리, 불이 점지의 주사이다. 지금 신동엽은 꿈을 꾸었었고 문익환 목사는 꿈을 빌어요. 근데 이 꿈이 뭐냐? 수천 년 동안 이 땅 위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온전하게 누리는 꿈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게 시가 되는 이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실은 몇십 년짜리에 불과한 이 남북 양쪽에 따로 들어선 체체들이 그 꿈만 꾸면은 전부 다 그냥 중벌을 내려버립니다. 사형당한 사람 많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뜨겁게 지속적으로 노래했던 분들 때문에 저는 마침내 2019년에 어떤 그 평화 체제가 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에서 이어지는 문익환에서 또 이어지는 또 문재인 김정은 체제, 이 긴 맥락을 보면은 이 그 문학적 감수성 속에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정치적 애언력이랄까, 시대를 앞서간 선진적 감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